원장님한테 소개받은 오종훈 평가회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맘때 설명회를 드릴 때는요, 보통 이제 재수생들이면 6월 모의평가 이제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지금 정도 성적으로 얼마만큼 올려갖고 최종 결과가 나올지. 고3 학생이라면 이제 올해 황금대 지대 출신들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데, 올해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으로 원서를 넣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지 아마 두 가지가 관심사일 텐데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료는 이제 여기 아주 원장님이 잘 준비하셔갖고 또 컬러 프린트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설명회 진행하면서 어느 사항이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만 잘 기억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상황을 보면 올해 실제 수능에 몇 명 지원할지를 대략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능 역사가 거의 20년 이상 됐었잖아요. 그 6모 때 얼마 보고, 근데 9모 때 얼마 보고, 실제 최종 이제 반수생들이 얼마 들어오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가 거의 100% 가까이 예측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작년에 비추었을 때 이제 고3 학생들이 늘어나는 곳이 대략 2만여 명 정도. 졸업생이 혹시나 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수업폭 한 1천여 명 증가해서 대체로 이제 3만여 명 정도 증가한 걸 고려하면 작년에 비추었을 때 52만 명이 작년도 수능 지원자였습니다. 응시자는 좀 달라요. 응시자는 또 결시생들이 생기니까 지원자가 52만 명이었는데 올해 대략 55만 명 정도 예상하니까 어쨌든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제가 원하는 데를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황금대지대 출신들 출생아 수 3만 명 이상 실제 증가했어요.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추이는 원래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의대 증원이 팍 이루어졌잖아요. 그 분위기 따라서 쭉 들어왔다가 올해 또 그냥 쫙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인원이 남아있다 보니까 소폭 증가한 상태로 한 대략 3만여 명 증가하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좀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의외로 설명회가 수월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니까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막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높은 데대로 좀 낮더라도 낮은 데로 가는 상황인데 올해는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의대 증원이 동결되었고 또 실제 수능 지원자 수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장 포인트만 잡는다면 올해는 좀 더 작년에 비추었을 때 좀 엄격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마 또 입시 준비하다 보면 가장 쉽게 비교하는 것은 작년도 결과입니다. 그죠? 근데 올해만큼은 조금 예외적으로 작년 결과도 참고하시고 재작년 결과도 참고하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재작년 결과는 의대 증원이 되기 전이고 그때 상황이 좀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작년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통합반 광의역 모집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늘어난 것이 올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집 단위별 지정 사항은 작년도 결과를 또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도 결과도 참고하고 재작년 결과도 참고하는 이 두 가지 사항만 이제 전제된다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그 대선 이후 수요일 봤던 이제 가차점 기준 결과인데요. 스카이대 지원 하한선은 대략 270점 정도 문과 보고 있고 자연계는 263점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최고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주로 서울대 의대, 인문대 쪽으로 보면 서울대 경영 정도의 점수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 종로학원에서 예측할 때는 그 평균 점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모집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모집 평균 내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저학과면 거의 지원 하한선 보시면 되고 평균이 대략은 그런 평균치 보시면 되고, 최고학과는 그 해당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과 이 정도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주요 10개교 기준, 주요 중경외시 그 마지막 라인 보고 있는데 최저는 문과 255점, 이과 251점 정도 보고 있고요. 인서울, 그래서 서울소재대학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보통 저희가 큰 광역 단위 기준에서 합격선 예상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광명상가 라인 보통 생각합니다. 보통은 강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그게 이제 원래 이렇게 해서 대학 서열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크지는 않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배치 점수 설명해 드리고 선호도 설명해 드릴 때면 그냥 가장 그게 통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상가 라인에서의 서울소재대학 지원서는 문과 기준에서는 221점, 자연계 기준에서는 216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부적인 것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보통 이제 저희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선을 끊었는데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점수 라인이 그 바로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건국대는 이제 저희가 부모들이 대학 다닐 때 그 삼국대 시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이제 예전 30년대 대학 서열하고 요즘 서열하고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의 서열이 좀 더 확고해졌습니다. 예전에서는 뭐 서강대, 성대, 외대 그 서열선이 좀 약간 좀 뭐죠? 뭉뚱그려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시게 됐다고 생각하면 요즘 기준입니다. 요즘 기준. 요즘 기준이 있으면 성대가 확실히 이제 두드러지게 올라갔고요. 그죠? 그리고 삼국대 라인 중에서는 건국대가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이 그 여기 서울소재대학에 15개 교가 있습니다. 15개 교. 그 중에 건대가 마지막 라인이에요. 건대 법대까지가 로스쿨이 이루어졌고 동국대 법대부터 저 실제 로스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대 라인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 꼽으란다면 그냥 쉽게 그냥 동국대 법대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대 라인에서는 이제 병원들이 쭉 소재된 대학들이 있는데 건대가 이제 실제 형식적으로는 충주 캠퍼스에 그죠? 의대가 있잖아요. 그죠? 동국대도 의대는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에. 실제로 이제 일산병원이 동국대, 뭐 서울대 지금 이제 건대 부속 병원이 건대식이긴 한데 또 그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 건국대가 가장 많이 떴다는 거 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시립대하고 건대하고 거의 뭐 3, 4점 차로 붙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건국대 공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는데 경희대 공대는 사실 또 수원에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정시 합격선 비교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서울권 학생들은 이제 건대 공대 가고 뭐 저 경기권 수원권 학생들은 또 안양도 또 모르겠다. 하여튼 경대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이제 서울대 의대, 주요 11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소재 지역선. 또 영어가 이제 쉽게 나올 때는 1등급선 유지하는데 어렵게 나올 때는 뭐 좀 1.5등급도 되고 2등급도 되는 경우인데 영어만큼의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재수하시면서 특히 반수를 또 혹시 이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또 고3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제 예전 경우면 이제 뭐 영수다, 국영수다 해서 영어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영어라는 비중이 이 수능이든 입시에서는 옛날만치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등급이 이제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에 따라서 특히 올해는 제 기억으로는 경희대가 이제 그 뭐죠? 그 영어 점수 반영을 좀 많이 이제 낮춰놨기 때문에 그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영어 점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어, 수학의 비중이 월등히 커지는데 그게 대학마다 달라서 그렇다는 특징 이해하시고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뭐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썼던 방법이 뭐 흔히 변환표준 점수. 아마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변환표준 점수라고 해서 영어 점수가 어려우면 1등급, 2등급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요. 그냥.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 유용도는 하여튼 예전보다는 좀 약간 떨어졌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최상위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좀 내려가는데 아마 보통 이제 저희가 원점수 기준에서 예측할 때는요.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는 사실상 점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죠?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좀 높게 보는 경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216점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명상가 라인의 이제 자연계 지원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변화가 이제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저 인원수가 많아진다. 두 번째 또 변수가 또 생기긴 했어요. 이게 좀 참 골치 아프다고 하면 골치 아픈 변수인데 흔히 이제 사탐 그 지원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작년도만 해도 이제 그 재학생들에서 좀 사탐론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좀 늘어나는 경우는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대도 이제 예를 들면 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도 허용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도에 경험을 했는데 아마 아이들에 따른 경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경험은 실제 생년 선택했는데 엄청 어렵게 나와서 망한 학생도 많이 봤고 근데 또 아이들 경험은 그냥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학생도 늘어나고
재수행도 그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탐이 꽤 늘어났어요. 올해 이제 육모 기준에서는 약 60%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실제 본수령에서는 이것도 거의 60% 가까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할 단계는 아닌데요. 막상 성적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과탄가산점이 얼마가 될지, 또 뭐 내가 사탐 선택했으면 사탐을 덜 불리하게 안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실제 수능 결과 나오고 나서 12월 달 막 웃었으실 때 고민할게요.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다. 일단 사탐론이 꽤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사탐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변수는 된다. 다만 이제 그러면 지금 재수한 상태에서 또 고3 상태에서 나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학생 성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좀 참고 삼아 더 중요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입시 결과를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사이트에 다 공지하잖아요. 그 정시 결과를 공지할 때 서울대 등 몇 개 대학을 제외하면은 우리 합격자는 확통을 얼마 선택했고 뭐 사탐을 얼마 선택했고 이런 이제 그 과목 선택 비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예 어디가 사이트 가보시면은 확통이 몇 명 선택했고 미적 몇 명 선택했고 이것이 이제 그 비율에 나와요. 그 보시면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사탐론을 하는 게 유리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저거 권동홍 이상 라인에서의 이공계 쪽은 여전히 뭐 문과 학생들이 사탐론에서 붙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과 선택자 학생들이 실력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아마 근데 순국세단 라인 내려가고서 뭐 단국대 또 여기 경기권 일부 대학들 이렇게 내려가면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굳이 뭐 이과 학생인데 사탐론 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4, 5등급 때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사탐 과목 선택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 공부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은 이제 각자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고민해야 되고요. 또 어느 학생은 이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그 글을 읽으면 이해가 빠른 학생들. 그런 학생들 사회문화 같은 경우 학교 때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 EBS 인강이든 뭐 이렇게 인강 수업 쭉 들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도 각자의 목을해서 선택을 하는데 또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고려해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의대 입학 정원인데 뭐 이제 정확하게 1,469명이 줄었죠. 이게 뭐 작년도 말까지도 이걸 예상을 뭐 동결되겠지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지. 저희도 입시 현장에 있으면서 실제 동결될지는 또 몰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라는 곳이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해 때는 뭐 2,000명 늘리려고 했다가 그래서 다 못 늘리고 약 1,500명가량 늘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올해 예상한 대로는 2,000명을 다 늘릴 거로 예상을 예고는 됐어요, 예고는. 예고는 돼 있으면서 제가 느낌으로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그게 다 예고대로 될지. 근데 뭐 예고대로 되는 거커녕 뭐 아예 동결돼 버렸으니까 요게 올해는 하여튼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1,500명이 동결되니까 입시는 당연히 합격선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써놨듯이 서울대 연대도 최상위권은 어차피 뭐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제 그랬어요. 근데 그 여타의 고대 성대부터는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성대조차도 경기권 소재 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됐었어요. 가천대 의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냥 뭐 대체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를 받을 것이냐? 대략적으로 100분이 뭐 100점 만점에 1점 정도의 영향력, 좀 내려가면 많으면 2점 정도, 아니면 뭐 최상위권으로 가면 0.5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은 뭐 누구나도 확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장 쉽게 결론 낼 때는 그냥 의대 증원 동결 상태 돌아가자. 그게 언제나 이거 2024년도가 그랬어요. 그때는 누구나도 다 의대 증원 될 줄 몰랐고 그래서 그냥 그때대로 다 입시에 치러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변하긴 했었어요. 변하게 한 게 뭐냐면 지방권 의대들이 대부분이 지역인재 전형을 다 늘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쭉 그 인원 상황 보시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보통 의대든 약대든 뭐 수의대든 간에 지방권 의대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간데 이제 이 인원 동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합격선이 이제 그러니까 결과는 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요 정도를 당연히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합격선이 요 의학기억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이제 당연히 연대고대까지는 직격탄을 받고 기본적으로 실제 그랬어요. 왜냐면 연대고대 라인이 대부분이 의대까지는 겹치지 않는데 약대 쪽은 거의 겹쳐요, 많이. 약대 라인은. 그러니까 거기 영향 바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대 라인까지는 조금의 영향, 건대, 동대 약간의 영향. 그리고 뭐 인서울 그 기준 라인은 뭐 거의 영향이 없는 정도. 왜냐면 저희가 파도를 칠 때 뭐 앞에 세게 치다가 뒤에는 스스로 가잖아요. 실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취사상위권부터 영향을 직결탄 받는데 조금씩 덜 받는 영향. 그러니까 다른 영향을 더 받겠죠. 그 대학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재 8개 의대 모집 현황인데요. 쭉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서울 소재대 가운데 2대 의대 논술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한양대 수시 의대 논술이 신설됐습니다. 한양대는 4, 5년 전에도 의대 논술이 있었다가 최저 없애면서 그냥 없앴는데 최저가 이제 등장하면서 두 대학이 다 논술이 이제 생겼다는 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밀하게 고민하시면 뭐 요 두 대학 논술 증원된 만큼 뭐 다른 대학은 좀 이제 경쟁률이 줄 텐데 의대 경쟁률은 뭐 실제 의대 논술 경쟁률 보면 수백 대 1이니까 줄어봤자 그냥 수백 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군데 늘어났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전형에 대한 이제 방법과 입시 결과인데 아마 지금 여기 고3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수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높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뭐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재수하는 학생들은 뭐 이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내신이 월등히 좋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일부 재수생들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치상 저도 뭐 거의 20시 이제 경험만 20여 년 넘어가는데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고3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그 재학생 때의 평가 기준이 100이란다면 졸업생은 그보다 조금 더 다운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20, 30 정도 다운돼요. 70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고3 때 내가 1단계 통과됐어도 졸업생 때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안 해요. 교과전형만큼은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그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의 그 구분을 안 두니까 교과전형은 상관이 없는데 종합전형만큼은 뭐 종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등급을 보시고 이건 뭐 다 이제 책자에 있으니까 책자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 쭉 모집 현황인데요. 의대는 약 3,000명 정도, 치대 600명 정도. 올해 치대는 이제 그다음 한의대 700명 정도, 약대 1,700, 수의대 거의 500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6,600명 정도를 이제 의학 수의대로 모집하는데 요거에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은 뭐 열심히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요 의학계열을 지원할 때는 아마 그 재수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시 때 뭐 상황이 좋으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 넣지만 또 논술 전형에도 많이 넣는 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주요 11개교 이제 총 전체 정원의 모집까지 다 포함하면 약 4만 명 정도 모집합니다. 실제 모집하고요. 종합전형으로 많이 모집하고 등등등. 우리가 이제 내가 재수생 신분이면 정시 40% 모집하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8% 모집하는 인원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이해하실 때 복잡하니까 좀 요약해드리면 정시에서 뽑는 약 17,000명 정도 있잖아요. 실제 작년도 결과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대체로 재수생들 신분이
60에서 70%가 다 재수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서울대조차도 60% 이상 넘어가고요. 연대고대는 거의 70% 가까이 돼요. 재수생들이. 그건 이제 그런 현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수생들 신분이면 이제 정시 수능까지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논술 전형은 이제 저희가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거의 5대5입니다. 5대5. 재학생도 50, 재수생도 50 정도 돼요. 어떤 대학들은 재수생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나투스학원이 이제 또 재수학원으로 또 명망이 있으니까 재수생 신분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내신 등급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수시 논술만큼은 이제 생각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뭐 안 쓴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쓴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특히 저는 수시 논술은 어떤 의미에 또 그 마음의 안정이 되냐면 이제 정시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능을 또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수시 논술은 제가 보면 약간 약속어음 비슷해서 한번 이제 그 약속어음을 걸고 한번 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워낙 경쟁률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내놓고 나면 좀 마음의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돼야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정시도 점점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여 년간 이제 쭉 경험을 하다 보면 고3 재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시험장 컨디션이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좋다고 봐요. 잘 모를 때니까, 시험을 모를 때니까. 근데 이제 시험을 알잖아. 한번 알면은 더 잘할 것 같죠? 의외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특히 잠수생 더 이상 되면 더 마음이 더 긴장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왜냐면 이제, 되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사실. 불안하면 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지용으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시도 한 6장 최대한 쓰라고 합니다. 최대한. 그런데 뭐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뭐 그건 학생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은 할 게 없어요. 특히 고3, 특히 재수생들은. 그리고 뭐 논술 대비 그러면 수능 주말에 보는 논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대비 없이 다 가요. 기본적으로 다. 고3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대비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 주는 뭐 일주일 정도 수능 특강, 논술 특강 보고 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논술을 그럼 잘 대비한다고 되느냐? 아시잖아요. 수능 취재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취재 있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올잖아요. 사실. 무슨 문제가.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또, 인문계 학생들은 무슨 논제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뭐 논술 전형을 한 번씩 꼭 써보라고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은 당연히 내신이 월등한데 재수한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 당연히 써보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뭐 올인해서 6장을 다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어떤 학생부 전형에서 조금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써봐도 됩니다. 다만 이제 교과 전형은 뭐 N수생이든 재학생이든 차이가 없는데 종합 전형은 이제 앞에 전제했듯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제가 이제 핵심적인 생각 적어놓은 게 정시는 뭐 N수생이 70% 이상 하는 대학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이 기본적으로. 논술은 거의 반반. 때에 따라서는 뭐, 60% 가까이 재수생들 신분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지역별로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이제 이런 교육 특구 지역들, 강남, 서울 강남, 여기 평촌 이런 데도 당연히 이제 논술로서 특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능 최저 맞추기 쉽고 또 이제 또 기본적인 학력이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해볼 만한 경우가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여 개 전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뭐 수시 교육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쭉 나오고 정시 쭉 나옵니다. 그죠? 네, 서울대는 뭐 2189명이 지역균형하고 일반적인 포함된 건데 지역균형은 뭐 형식적으로는 학종이어도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순수 교과 전형이 이제 4,144명 인원이 적습니다. 종합 전형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3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종합전형은 뭐냐? 당연히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니까 내가 비교과 스펙이 얼등하게 좋으면 내가 이제 일반고 학생인데 얼등하게 좋으면 합격을 하겠지 생각하지만 대학이 그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좀 아둔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경우는 특목고에서 우수한 그룹이 일정 그룹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고에서도 우수한 그룹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딱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경희대 교과 전형 경우에 1.7등급 정도가 보통의 이제 합격선인데
그러면 일반고 기준에서는 한 1.9등급 정도가 대략 그냥 그 일반고에서의 합격선에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완벽하게 종합 전형으로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는 제 경험상 안 맞고요. 일단 교과 전형에 기초하는데 어차피 종합 전형으로 그 스펙을 반영하니까 약간 조금 더 낮은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과 전형 성적이 월등히 좋으면 학생부 종합도 넣어도 돼요. 나 활동한 게 없는데 괜찮아. 그것도 뭐 교과를 많이 반영한다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은근히 많습니다. 어느 학생들은 비교과는 엄청나게 화려한데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본인은 자기를 되게 위대하게 느낍니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종이어도 여전히 교과 성적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는 뭐 저 교과 정성평가의 영역이 예전보다 또 많이 줄어가는 편이에요. 또 뭐냐면 학교들도 다 고등학교들 영리해서 이 뭐죠? 학생부 기록해주는 사항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평준화됐어요.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교과 성적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니까 그런 면들을 참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민 전형은 뭐 다른 학생들이 쓰는 거, 이건 요 3년 특례, 3년 특례고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입학 전형이에요. 뭐 지역, 일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원래 수능 최저 기준이 요거 참고해 보시면 3합 7이내잖아요.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뭐 권동 그 라인의 수능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학생부 뭐죠 수시 전형 보는 눈인데요. 최저 기준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내가 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안양 평촌 지역에 가서 설명해 드릴 때는 가능하면 수능 최저 기준 높은 걸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대체로 학력이 너무 높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야 그나마 내신 등급이 조금 깎여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거로 보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쭉 성적이 나와 있고요. 네, 그 이제 서울대도 이제 전체 졸업연도별 평가를 발표하는데 서울대조차도 뭐죠? 전체적으로는 70% 재학생이긴 하지만 정시모집만 따로 치면 재학생이 40, 나머지가 60이 N수생이니까 서울대조차도 그런 거죠. 근데 서울대조차가 교과평가를 일부 반영시키면서 이거 다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과평가가 거의 대부분 없는 일반 그 사립대학으로 보면 이 비율이 70%로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연대고대의 변화입니다. 그죠? 일단 고대가 올해 응시과목 지정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과탐이 지정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 폐지가 되었어요. 그거가 이제 그래서 연대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대 경우도 사탐론 가지고 이공계 모집단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과탐 가산점 3% 주는데 이 가산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도 연대 사례만 보면 여전히 이공계열 쪽은 여전히 이제 그 미적 과탐 합격자가 가장 많다는 것도 또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논술 전형도 시간대 보면 연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 전에 모의고사죠. 논술고사를 봅니다. 9월 27일. 그러니까 이 날짜 잘 보시면 어떨 때는 10월 초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9월 말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추석 명절하고 연결됩니다. 추석 명절 제 기억으로는 10월 초예요. 10월 초니까 넘길 수는 없으니까 고전에 땡기다 보면 9월 말. 굉장히 빠른 거죠. 9월 한 12일 정도에 원서 접수해서 바로 치니까. 그래서 그건 연대 논술 보러 가야 돼요? 안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래도 연대인데 하면서 보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뭐 수능 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꽤 길게 수능 시험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또 그것조차도 아까운 학생들은 또 안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 문과 쪽은 이제 복걸복이니까 어떻게 또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과 쪽 수리논술은 워낙 수학이 많이 반영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고 합격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가 발표하는 설명의 자료 보면 대부분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가 은근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연대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대학 라인으로 가면 성대도 많을 거냐? 그 정도 과학고 학생들이 성대 논술까지 막 쓰지는 않아요. 보통 제 경험상 보면. 그건 이제 연대의 특수한 상황이고 여기 이제 수능 치료도 없으니까
성대 수능 최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있고 없고는 어느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받냐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가 이제 의대에서 수능 최저 들어가잖아요. 넣잖아요. 그럼 뭐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 쓰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뭐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수능하고 잘 연관돼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 있고 없고는 뭐 특히 이공계 입장에서는 과학고 영재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만큼은 이제 자연계열 수리논술에서 왜 과학고 영재학교 합격자가 그렇게 많으냐면 여기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좀 그다음에 고대는 당연히 수능 직후 토요일 주말 그때 이제 논술을 봅니다. 그죠? 그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가 이제 자연고대 처음으로 문이과 이과도 지정 과목 배제하고 사탐 가산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과의 문과 진공이 대단히 약화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게 이제 고대의 장려도 정시 입시 결과였는데, 이건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설명회 때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 전형 경우는 이제 교과 평가가 아예 0으로 들어가는 전형이죠. 우리가 수능 100%. 자, 지원자 기준에서 30%가 지원했고, 합격자 기준에서는 재학생이 26%, 재수생 이상이 74%니까 거의 월등히 이제, 재수생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과 우수 전형은 교과 평가가 20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학생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가 졸업생인데 굳이 교과 우수 전형을 일부러 쓰는 재수생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내신 좋은 학생들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전형 써서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으로 합격을 하셨나 했을 때 인문계 기준에서 이제 이거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흔히 이제 확통 사탐이죠. 이게 파란 줄, 이게 64.8%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이제 연대가 이제 이과 학생들이 문과 전공이 일상화됐죠. 왜냐면 이제 이게 수학 비중도 상당히 높았고 뭐 등등 있었는데 탐구 비중 낮았고, 근데 연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발생했어요. 2, 3년간 정도 발생하니까 학교에서 전략을 쓴 게 문과 학생들, 문과 출신들이 오라. 이런 거를 이제 작년부터 바뀐 게 사탐 가산 좀 주고, 그 다음에 사탐 비중을 확 높였어요. 높이니까 바뀐 현상이 이만큼 이제 자기는 이제 문과 학생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예전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였고요. 이게 그런 표입니다. 그다음에 성대, 한양대 변화하는데, 성대는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특이하게 올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민할 사항은 아닌데요. 가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점수 반영하는데, 나군만큼은 백분위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백분위 반영으로 유리한 학생이 있고 불리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래서 성대 방식으로 수능 완산했을 때는 조금 이제 가군 다르고 나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금 당장 막 고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수능 결과 나오고 10개월 동안 오셨을 때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양대는 이제 의대 교용 이제 나군 선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간하군이 거의 비슷한 인원 모집하고 다군도 적절하게 모집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다군 선발이 제 기억으로 이제 고대도 작년에 있다가 올해 없앴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이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냐면, 논술 전형에서 한 50대 1 나왔는데, 실제 그러면 그 경쟁률 50대 1로 다 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성대 자료긴 한데, 절반 이상은 다 수능 최저로 아웃된다는 뜻입니다. 기본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62%, 수리형 경우에는 어느 형도 거의 60% 나오잖아요. 60% 미만은 60% 16명 정도는 내가 지망을 했는데 수능 취소 때문에 아예 합격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1이어도 실제 우리가 경쟁률 이해할 때는 그냥 20대 1로 이해하라라는 뜻입니다. 20대 1로.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노술 전형에 기대를 갖고 쓰느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붙고자 쓰는 학생도 있고, 기분에 따라 쓰게 되면 기분에 따라서. 옆집 아이는 연구대 쓰고 성대 쓰는데 나는 못 쓰느냐? 쓸 수 있죠. 왜? 원서비 한 4, 5만만 더 주면 되는데. 실제 그래요.
실제 그것 때문에 쓰기도 하고, 진짜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4, 5년 전에는 저도 수험생 학부모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캠퍼스 학생 시험 보게 들어가끔 하고, 또 기분 좋은 화목한 부부들은 이제 그 캠퍼스 산책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2시간 정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것도 뭐 서울권에 써보세요. 지방권이 아니라. 대단한데도 모르잖아요. 또 수능도 잘 맞출 수도 있고 다 찍는 시험인데. 수학도 찍는 시험이에요. 단답형해봤자 100일짜리, 10일짜리, 1일짜리니까 그거 맞추는 학생 실제 있어요. 제가 이제 놀란 경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약간 신화 같은 얘기인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동방신기 누구 생일, 생일 12, 20 같은 제 기억 나왔는데 생일 번호를 뭐 주가지 2개 썼는데 다 맞춘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욕심이냐면, 당연히 이제 실력으로 맞춰야 되는데, 단답형조차도 그런데, 그죠? 뭐, 찍기 오지선다고 뭐 더더욱. 그래서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허수지원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 경희대 변화인데요. 이제 중앙대 그 수시 정시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상위권 대학들은 그 정시 반영 비중이 실질로 40%로 처음에 발표하는데 2월 되면 43, 45 정도 늘어나니까 거의 5대5로 보셔도 그냥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경희대는 의학계열이 올해 수능 체제가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혹시 여기 준비한 학생들 그거 맞춰서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죠. 경희대가 이제 올해 정시 수능 반영 변화에서 영어를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갔다가 감점제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대 생각하시면 제도 기업 마찬가지인데, 이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반응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을 하나 꼽는다고 하면 연세대학교예요. 그죠? 1등급, 2등급 점수가 가장 큽니다. 기본. 지금까지도. 근데 경희대도 원래 예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 기억은 3년 전까지는. 근데 2년 전, 1년 전 바뀌다가 올해는 그냥 감점제인데 1등급 만점. 이게 무슨 얘기인가? 2등급 받아도 하나 안 깎인다는 얘기예요. 3등급 받아도 2점만 깎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보통 의대에서는 카톨릭 의대가 이 점수가 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큼은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반영 비중 큰 대학도 있겠죠. 그죠? 근데 경희대는 올해만큼은 영어 점수를 확 줄였기 때문에 그 다른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저 기준이 작년도는 없다 생기면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대체로 지원자를 작년도를 쭉 뽑아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가 최저를 충족하더라.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30% 정도는 그 경희대 의학계열 최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면 합격선 변화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자 변화로 보면 과학고 영재학부 학생들이 덜 지원할 것이고 합격선 변화도 나타나겠죠. 최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내신만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쓸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대, 시립대. 외대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있고, 시립대 이렇게 쭉 있는데, 아마 외대는 제가 참고사항 설명드리면, 이게 그 풍이 여기 안양권, 평촌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 지역에서 내가 자연계 학생입니다. 자연계 학생인데, 일단 적어도 건대 이상 점수를 보내려고 하면 거의 뭐 1, 2 막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 나오고 2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브랜드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과입니다. 이과. 그럴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어디에 있죠? 용인에 가 있잖아요. 용인의 자연계열은 다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뭐 저쪽 서울 본계에도 뭐 AI 무슨 학과 생겨갖고 뭐 이과가 한 생기는데 거의 뭐 저희가 이해하듯이 서울은 다 문과고 이과에 기본적으로 취업 잘 되는 이공계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처음 설립 때부터 용인에 가 있기 때문에 점수대가 그 메이저 대학 라인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대 자연계열 점수가 외대 자연계열 점수로 안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용인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한국 외대잖아요, 그죠? 아마 부모님들 때는 개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드리려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적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연구대 가고 성대 가고 하겠지만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데 뭐 국민대 라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외대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로. 그런 대학의 하나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 추세입니다. 최근 추세. 여전히 대학은 이제 그 용인 캠퍼스 다녀야 되고, 다만 이제 여전히 이공계가 취업은 잘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 문화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실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그 자연계열 쪽 그 지원 합격생들 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권도 은근히 많고요. 분당은 원래 이제 지역이 가까우니까 많이 많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 많은데 하여튼 그런 특성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외대 간판으로 보면 자연계열 그 그 성적대는 그 간판 이미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지원 비율 나오는데, 이제 여기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비율, 또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비율에만 20% 내야 되니까 이게 뭐 자료상 유의미할 수도 있고 뭐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이화여대 변화죠. 서강대는 여전히 정시 반영할 때 탐구 반영 비중이 가장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탐구 망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서강대라는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가장 약해요. 요즘은 저기잖아요. 문과도 연대, 고대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탐구 비중을 다 높였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대학을 다 높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 비중 낮은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당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대학이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사탐이든 과탐이든 뭐 다 잘 봐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못 봤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신 대학이 서강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서강대학교는 뭐 문과든 이과든 교차 지원이 원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 캐릭터가 뭐냐면 우리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서강대가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부모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잖아요. 그 여전히 요즘 찾아가도 그걸 좋아합니다. 문과 학생, 이과도 공부하고 이런 거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전공을 다 섭렵한 다음에 사회 진출하면 타 대학과 경쟁이 되니까 그런 면 때문에 하여튼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화여대학교에서 면접형은 신설했는데 이건 뭐 재학생들한테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저 2하 모인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 2하 모인에는 상대적으로 보통 최저 기준을 보실 때 2하 모 정도면 그래도 만만합니다. 3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 2등급 2개 정도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상당히 달성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완화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쪽 결과 나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재학생들 기준에서 혹시 내신 높은 이제 졸업생 기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 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종합전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특목 자사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성적대이기 때문에 내가 출신이 일반고다 생각하면 일반고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특목고다 생각하면 특목고 기준도 맞춰야 돼요. 특목고 기준에. 특목고 학생인데 요 평균 보고 전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요런 그 세부적인 유형별, 고등학교 유형별 성적대 통계는 좀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 그 자료 찾아가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가 예외적으로 일반고는 몇 점대가 합격했고 특목고는 몇 점대 합격했다는 것을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여타 대학들은 이제 설명회장에 긴급한 자리에 뭐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립대는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거 딱 보시면 느낌이 와요. 아, 요 정도로 누가 갔다, 안 갔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도 이제 뭐 분법표를 쭉 발표하잖아요. 그거 보면 대충 압니다. 앞쪽에 내신 좋은 아이들은 일반고 학생들, 좀 뒤로 가면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첨단학과 쭉 나오는데, 이 첨단학과가 이제 작년도에는 많이 물먹었습니다. 의대 때문에. 의대 때 물먹었는데 올해만큼은 저는 이제 합격선 상승을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도에는 뭐 의대 증원되니까 뭐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만 조금 좋다고 하면 우르르 다 의대 증원 진짜 많이 지원 많이 했어요. 합격도 많이 하고. 올해는 이제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슬금슬금 빠지면 1차적으로 빠질 곳이 이제 첨단학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첨단학과 특히 계약학과는 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수는.
좋을 때는 뭐 워낙 충원 합격자가 많이 발생해서 일반 학과보다 점수대가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재수 운이 진짜 지질이 없을 때는 그런 거 다 예상하고 왕창 몰리다 보니까 점수가 그냥 별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게 복골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서 쓰실 때는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한두 장을 쓸 수 있는데 여유가 없을 때는 뭐 그거 못 쓰는 거죠. 그런 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대책은 뭐 당연히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논술 전형 대책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을 때 정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내용들은 뭐 많이 공개돼 있어요. 대학에서도 논술백서다, 논술특강이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전 기왕이면 뭐 대학에서 발표하는 1차 자료를 저는 참고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이제 제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여서 이제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뭐 논술위원장 하신 교수님을 만나든지 만나면은 꼭 부탁하는 사항이 있어요. 학생들은 논술 쓸 때 다 자기 기분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논술 쓰고 나서 기분 좋은 학생이 어떨 땐 떨어지고 뭐 무수당 쓰는 학생들이 붙는 경우 왜 생기냐면 다 자기 위주로 썼게 돼. 자기 위주로. 누가 자기 위주로 쓰래. 다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써야 돼. 특히 논술은 그래요. 인문계 논술. 수시 논술은, 순위 논술은 좀 다르죠. 누가 봐도 알죠. 내가 틀렸다면 아는데 인문 논술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대학 방침에 맞춰 쓰려고 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취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맞춰 써야 된다고 하고 이게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제 경험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술 잘 쓰는 학생 실제 있어요. 실제 글 잘 쓰는 학생 있어요. 말은 어버버 하는데 글은 엄청 논리도 잘 써요. 진짜 부모님도 압니다. 그죠? 그 초등학교 때 독서가 잘 되는 학생. 특히 글을 아예 잘 쓰는 학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강의할 때 논술 강의를 잘해서 붙는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쓰는 거잖아요. 수능 강의는 다르죠. 들으면 뭔가 좀 도움이 되죠. 논술은 그런 게 있고 특히 수학만 천재인 학생이 있어요. 수학만 천재인 학생. 이런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 괜찮은데 나머지는 뭐 좀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일부러 이게 어디죠? 고대에서 발전을 했는데 뭐 거의 뭐 5대5 정도인데 뭐 그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손 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졸업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종합평가 쭉, 이건 이제 주로 고3 재학생들이 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뭐, 참고하시고요. 예전보다는 이제, 주로 뭐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흔히 교세 특기라고 저게 표현하는데, 교세 특 그 기재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재 사항이 이제 실제 점수로 반영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평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음이 쭉 봤습니다. 이제 아마 평가원에서도 이게 평가하겠죠. 뭐 올해 딱 보고 나서 이제 특히 6평을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재수생들은 성적이 많이 올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고3 재학생들은 잠깐 공부하고 보는 시험인데 재수생들은 1년치 일단 경험이 있고 또 보는 것 때문에 그런데 9평 때는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평 결과만 가지고 너무 신나면 안 되고요. 요건 기본이다. 9평 때 좀 잘하자 이렇게 가서 마지막 최종까지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이긴 해도 이게 모평 다르고 또 실제 수능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경험해 보면 제가 이제 거짓말 못해서 20년 정도를 거의 수능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달라요. 미세하게 다르기도 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하면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해서 고득점 학생들만 영향을 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저득점이라 표현하고 중간대 학생들 영향을 다 줬어요. 왜냐면 이제 변별력을 주려다 보니까 은근히 좀 쉬운 문제도 좀 시간 많이 걸리게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국어 같은 헷갈리게 선지 더 헷갈리면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만 또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재수했을 때 1년 전하고 재수한 이후하고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꼭 오른다고 보장 못합니다. 오르는 걸 제 경험상 보면 수학은 거의 대부분 오르는 특별 상황이면 탐구도 대부분 올라요. 근데 국어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교과 지문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독서 지문이. 그리고 성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는 의외로 선지가 쉬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성적 때 올랐는데 이게 복걸복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보면은 오히려 고3 수능 국어 준비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이론 영역도 준비하고 전형 영역도 준비하고 수학도 때에 따라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원 전략하는 이 방법 등인데 뭐 이건 뭐 쭉 살펴보시고요.
수시는 뭐 지금 뭐 고3 재학생들은 이거 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회인데 뭐 N수생들은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사이트 잘 보라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어디가 사이트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헷갈리시면은 이제 설명회 때 좀 참고해 가보시면 또 얼마나 또 입학처장님들 설명 잘하잖아요. 시원시원하게. 그거 설명 들어주셔야 되고 다만 어디가 사이트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조차도 50% 컷, 70% 컷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만 보는 방법이 뭐 정시로 가면 수능 환산 점수는 다 방향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좀 골치 아프긴 해요. 다만 이제 그 옆에 적혀져 있는 100분위 보면은 대략 정도 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살펴볼 내용들이 어디가 사이트, 선행학습 보고서,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재수하는 심정에서는 뭐 이제 약간 이제 중간 정도 넘어간 상태고 고3 대학생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텐데 올해 이렇게 잘 하여튼 뭐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 나서 원하는 대학을 가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